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소차 등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는데 직접 다루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는 신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폐점 이전 단계인지 폐점 이후 단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폐점 이전 단계에서는 기업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 확장성이 있는 산업인지 여기에 속한 기업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슈, 테마, 뉴스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주가 가치는 기업의 실질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난 6월에 매출이 제로이면서 주가가 폭풍 상승한 니콜라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점 이전 단계에서의 소비는 실용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중시하는 일반 대중이 소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소비의 대중화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경험해보고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얼리 어답터 소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신제품을 사서 써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 계층을 말합니다. 소비에 대한 우월성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다소 불편함을 감내하는 특별 소비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3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테슬라가 1000만 대를 판매한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했습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도요타의 3.7%를 판매한 테슬라가 도요타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보다는 우주 항공산업 등을 포함한 미래 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초기 대중이 소비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주가가 성장을 하다가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중이 소비하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고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 소비 단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폐점 이전 단계에서는 경쟁의 우위를 위협하는 또 다른 혁신적 기업이 등장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폐점 이전 단계인지 이후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판단하기 어렵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드링크인 바카스도 건강과 갈증 해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수십 년간 인기 있는 상품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기업 가치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드웨어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기차의 완성도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국내에 처음으로 판매한 모델 3의 경우 대부분의 차에서 심한 단차가 발견되거나 재조립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SUV차 모델 Y까지 품질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테슬라 전기차의 문제점은 단차 이외에 도장 품질, 노이즈, 진동, 차 유리 스크래치, 음성 인식 등의 소비자들의 지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2016년 10월 이전에 생산한 테슬라 모델 X 15,000대를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리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차체 설계, 조립 기술 등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테슬라가 기존의 완성차 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어온 완성차 업체의 제조 노하우를 테슬라가 쉽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테슬라의 기술력에 큰 격차가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2019년 4월 21일 중국의 어느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자체 발화해서 순식간에 전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앞쪽에 있는 배터리 모듈의 오류 검증 기능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고, 이 또한 업데이트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화재 문제는 주로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인 모델 S에서 자주 발생되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테슬라는 화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타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화재 사건은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공개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더 안전해야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신기술이 개발되면 시장에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검증 절차를 통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후에 상용화에 나서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계산해 보면 기술 격차가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16년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잦은 로봇 고장 때문에 3년이 지난 후에야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15년에는 2.5단계 수준의 기술이 접목된 완전 자율주행차에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을 하다가 사상자를 낸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명에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테슬라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를 출시해서 인명을 경시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5단계 기술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5단계 기술은 꿈의 단계로 남겨놓고 4단계, 4.5단계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 매출입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경제 매체 모틀 리플은 규제 크레딧 매출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를 대체할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사분기에 규제 크레딧 매출이 3억 5,400만 달러, 지난 2사분기에는 이보다 약 21%,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한 4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자동차 판매 매출액의 8.3%,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5년까지 무탄소 배출 차량 판매 비중을 현재 3%에서 8%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규제 크레딧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분명 가져올 것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제크 콘도 올해에만 규제 크레딧 매출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규제 크레딧 매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성, 사회적 인프라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차 업체의 환경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분류되는 미래 가치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실제 자동차 판매 대수나 매출 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래 첨단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이 테슬라도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분류되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월 니케이 크로스테크는 테슬라의 모델 3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통합 ECU, 전자제어장치, MCU, 미디어 제어장치는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는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약 6년가량 앞선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의 중요한 항속거리와 배터리 기술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한두 발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완성차 업체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입니다. 테슬라 본거지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가 네바다,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기가 뉴욕,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2021년 7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 전기차 생산을 위한 테슬라의 생태계 구축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보다 한 발 늦게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기차에 대한 체질 변화도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테슬라의 유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상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테슬라,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혁신 단계에서 대중이 소비하는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기까지 단계별로 신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고 대비하는 투자 원칙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